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천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그저 시작해 본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망설이다가 결국 기회를 놓쳐서 후회를 한 적은 없나요? 저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두려웠는지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도, 운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무엇이든 익숙하지 않은 일에 두려움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접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하고 준비만 하고 때를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흔히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더 고민하죠. 하지만 이런 고민과 준비 과정이 길어질수록 정작 오히려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완전히 망하게 될까요? 오늘해져서 더 빠르게 실패하기를 통해 그동안 나는 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빨리 실패하라고 합니다. 매번 완벽한 계획만 세우다가 실행을 할 때는 정작 그 의욕이 다 소진되어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도 정말 뼈를 때리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작은 시작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실험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은 성공한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 모른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가능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라. 하워드 슐처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 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콘셉트와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학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캐머런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것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빨리 내던진다.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인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당당한 초보자.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인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빠르게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캐롤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인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지였고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렇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2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었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지요.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라고 설명했다. 드웩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실패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말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실패하는 건 유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해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다.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갤러리에 작품 출품을 하지 못했거나 했다면 말이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각보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스스로의 지능과 능력, 사고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사라질 순간의 고통이니 그래도 괜찮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그쯤은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의 활력을 좀먹는다. 그것은 인생을 즐거움과 의미로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회방을 놓는다. 실패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꽉 막힌 삶을 고려한다면 실패의 불쾌함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최선을 다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열정과 잠재력 향상으로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수용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더 멀리 가야 한다. 둘째,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긍정적인 행보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한다. 만약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올바른 아이디어로 옮겨가면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실패하며 전진하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 이용해보자. 두려움을 행동에 적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1.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한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망설였던 일을 찾아보라. 항상 전문 사진작가가 되어보고 싶어서 하지만 성공할 정도로 재능과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2. 사고를 전환해본다.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엉망인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다음 달에 있는 사촌 결혼식은 어떨까? 3. 먼저 시도해본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라. 실수 속에서도 그 일을 즐겨라.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하라.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사진 작가라는 걸 알려야겠어.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도 구해야지. 4. 실패하며 전진하기. 앞에서 시도한 자신의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한다. 결혼식 사진을 찍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점은 뭐였지?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싫어했지? 지금 내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 5. 다음 도전 과제를 찾는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목표를 찾아본다. 다음에는 일의 대가를 받는 결혼식 사진 작업을 제안해 봐야겠어. 잘 들으셨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무엇이라도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패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패를 해봐야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길이 보입니다. 준비만 계속하다가 결국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 여러분도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후회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빨리 실패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꼭 성공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 두려워서 못하는 일, 과감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나브로 책방이었습니다.